예, 그럼 여기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현재 코로나 상황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앞서 보도해드린 KBS 여론조사 결과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접종 수용성이 예전에 한 80% 좀 넘었었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제가 80% 육박하는 부분들은 좀 안심이기는 한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백신의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 이 부분 많이 증가된 포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이 이런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서 안심할 만한 그런 이제 투명성 있는 이제 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이상 반응과 관련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공개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알아듣기 쉽게. 예. 두 번째는 이상 반응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분명히 지금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좀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또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지원들을 해주는 부분들로 해서 혹시 이상 반응이 발생해도 정부가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상 반응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또 그 간호조무사분이 이 백신을 받고 마비 증상을 겪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은 물론 이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이런 상황 자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께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급성 내척수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예전에 바이러스 감염, 세균 감염 또는 백신에 의해서 발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이제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어제 오늘 가장 관심이 가는 소식이 그 러시아산 백신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이죠. 이 어떤 백신입니까? 예, 스푸트니크 V는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센 백신과 같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 접종인데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할 때 바이러스 벡터를 다른 거를 이용해서 효과가 좀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가 뭐 92%, 97%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효과가 굉장히 높네요. 예, 상당히 높다고 나와서 이제 그런 게 아주 저명한 논문에 실리면서 예전에 좀 가치절하가 됐는데 요새는 조금 괜찮은 백신 아니냐 이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 외에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수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수집되어야 일단 안전한지 여부가 확인될 것 같고 그래야 국내에서도 접종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역 당국이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점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센 백신이 일단은 뇌혈전증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안전성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부분들은 사실 100만 명 이상은 맞아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 세계에서 좀 약간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기 어려운 국가들에서 맞다 보니까 자료 수집이 안 되는데 일단은 외교부에 부탁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백신 맞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이 백신 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예,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 그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유럽의약품청에 신청이 된 상황이라 유럽의약품청의 그런 심사 결과 그리고 지금 외교부 통해 수집하고 있는 안전성 결과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야지 되고 또한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제대로 돼야지 도입되더라도 국민들께서 접종하는데 거부감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 백신은 그렇고요. 지금 또 백신 스와프, 이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 백신 수급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 다 동원해야 되는데 스와프도 뭐 좋은 방식이기는 한데 일단은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접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뭐 부스터샷이라든지 3차 접종 이런 것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런 우리 국내의 공장에다가 그런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재정 지원 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국내에서의 생산을 촉진해야 되고요. 일단 국산 백신의 개발 속도도 좀 더 빨리 당겨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가 730명대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은 거의 800명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백신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이 애매하게 한 국가들이 대부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백신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최대한 지키고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일단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 최대한 국민들께서 또한 의료진과 또한 방역 당국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